야,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? 내년 코스피 2,800 간다. 황금 양말인데 이름처럼 조금 더 썼으면 좋겠는데 한 3,000 정도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2,800.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2.3%로 제시하면서 12월 기준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내년도 2,800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. 지금 증권사 내년도 코스피 전망 밴드가 나가고 있죠. KB부터 뭐 교보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2,500에서 KB증권이 2,810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. 어떨까요? 내년 일단은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이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코스피 상단 2,800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. 자,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2,800 동의하세요? 두 분 다? 오, 네네네. 그래요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이상희 비사님부터. 네. 코스피 전망 상단을 2,500에서 2,800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이 내년 코스피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은지. 올해보다 그 기업들의 코스피 시장 한국 증시의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레벨업이 된다. 그러면은 올해 고점을 넘어서긴 넘어설 거예요. 그런데 얼마나 넘어설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2,800은 좀 정말 뭐 누구한테나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2,800인 거고 정말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,800 정도는 좀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내용 나온 거 좀 보니까 뭐 반도체, 자동차, 엔터, 통신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통신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일주일 전에요. 또 골드만삭스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과 중국 등 내년 신흥국 증시가 미국의 S&P 500을 추월할 수 있다. 추월 가능하다.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일단 신흥국 증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좋게 보는데 신흥국 증시를 함께 좋게 보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증시가 왜 좋을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달 초에 11월 5일인가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.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142조 원의 미래 기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빼놓을 수 없죠. 네, 그래서 최근에 뭐 지금 시장의 초점이 뭐 금리에서 뭐 경기로 좀 이렇게 이동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또 이제 채권 입찰 수요가 또 견조하다 보니까 금리 하락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. 그러면은 내년엔 좋을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3월부터 금리 인하 될 수 있겠다.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 시장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장 얘기하면은 AI, 생성형 AI의 성장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인데 2026년까지 전체 기업의 80%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3년 남았죠.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AI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을 떠올린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것까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래 뭐 올해 고점 2,800은 좀 무난한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수가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는 종목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.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고자 생각하시면은 뭐 큰 무리 없고 뭐 EBC 방송 또 보시면은 또 이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민재기 팀장님은 한번 여쭤볼게요. 뭐 증권사 계시니까 네. 이게 만약에 2,200에서 2,800을 잡는다고 하면 네. 이 뜻은 2,200에서 2,800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. 이 뜻인가요? 2,200에서 네. 만약에 여기서 증권사에서 그렇죠. 네. 그 뜻이에요? 하단은 2,200이고 올해도 2,200까지는 갔었잖아요. 저점이. 네. 그래서 상단은 2,800에 막혀 있고 뭐 이렇게 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증권사에서. 2,800보다는 뭐 2,800에서 딱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,800보다는 더 갈 수 있지 않아요? 상단을
딱 찍고 내려온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도 아마 2,700 넘어가면 또 상단을 상향 조정시키는 증권사들도 나오지 않을까요?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최근에 약간 좀 인하 기대감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기대감이 생긴 거죠. 지금 네, 네. 11월 초부터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일단은 2,800으로 잡았지만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항상 이제 약간 후행적으로 보통 움직이기 마련이죠. 그죠? 실적 추정치도 주가가 좋으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서 후행적으로 올리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뭐 나중에 천천히 올리죠.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밴드도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미국은 진짜 좋은 거 맞죠. 근데 미국에 비하면 국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. 아직까지 에너지가. 근데 우리도 만약에 뭐 전고점을 육박할 정도로 올라간다. 그러면 아마 증권사들 한두 곳이 서서히 이제 뭐 3천 이야기도 나오고 상향 조정 밴드 상단은 아마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.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우리 돌돌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금리 인하 이콜 경기 침체인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뭔가 빠개지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 상황에서까지도 괜찮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시장에 받아들여질까?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전에 한번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건데 어떠세요, 민재기 팀장님?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. 네. 네, 저는 12월에 그래서 고비가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도 그래서 뭐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. 그 다음에 파월이 금리 인하 해주겠지, 이야기를 해주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시장과의 괴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또 다시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방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한데. 당연히 뭔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솔솔솔 이제 피어나겠죠. 시장이 좋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, 경기가. 그래서 그 지금 당장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. 예. 지금은 워낙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멈춰주고 내려주는 기대감만 생기더라도 시장이 이제 빠졌던 부분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. 지금 고용이 일부 좀 냉각되는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고용이 좀 냉각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소비가 조금 주춤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한다? 시장에 한 번쯤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저는 12월 정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올 수 있다. 만약에 12월 우리 13일 날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입에서 안 나오고 원래의 스탠스를 유지한다? 예.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또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미 그 부분을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또 시장은 아마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12월 달에는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고 요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저는 이제 이 CNN 머니에서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저는 사이클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전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정도 구간에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22죠? 네, 한 달 전에. 이 구간에 있을 때랑 여기 구간에 있을 때랑 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패닉 셀은 하지 말고 좀 참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구간이고요.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 오히려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에 이제 들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탐욕이 이제는 막 가슴 속에 끌어올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월 정도에서는 아마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년까지로 봤을 때 뭐 사실은 11월 지금 뭐 말이어가지고 아직 내년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어떤 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다시 슬슬 시동 걸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전기차 안 팔린다, 중국산 배터리 뭐 이런 얘기는 주가에 이미 벌써 충분히 녹아 있는 것 같은 더 악화되는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좀 녹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반도체는 HBM 하도 떠들면서 주가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.
그럼 지금 이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내년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수익률이 어디가 더 좋을까?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.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? 이상현 교수님? 와,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힘들어요. 이 말은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, 그래서 반도체랑 그 말은 또 다시 좀 더 깊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좋은 거는 많은 분들 아시고 2차 전지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바닥권이다. 저 역시나 그렇게 보고 있고, 네.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요,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랑 진짜 2차 전지까지 좋아? 이 두 가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면 국내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, 삼성 이제 오늘도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잘 나왔고,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지나서 12월 1일에 발표되는 11월 무역 수지를 딱 보면은 정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과 1년 후 내년 4분기의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 보면 한 10조 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,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긴데 AI가 있다는 거. 예, 그래서 좀 이렇게 금리 인하 초반에는요, 금리 인하 관련돼서도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, 4분기 실적이 1월 초에 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12월에 지수는 좀 이렇게 반도체 빅2가 좀 받쳐주고, 그러면 좀 12월에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네. 그렇게 어떻게 크게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? 이 정도의 우려는 필요 없다. 오케이.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민재기 팀장님은요?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요. 상반기까지 반도체.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5월 정도에 이제 페드와치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. 아마 금리 인하되는 시점부터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수익률이 반도체를 능가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부터 올해까지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고요, 상반기에.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 하반기에는 다시 사이클이 좀 바뀌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좀 중심으로 하시다가 서서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포트를 이제 좀 변환을 시키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률을 아마 극대화시키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데 우리 민재기 팀장님은 수익 주고 돈 되면 다 합니다. 그래서 특정 섹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없어요. 일단 수익이 영순이기 때문에.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도체,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금리 인하에 맞물려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